세 번째 발제 이명훈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책임님께서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장의 동향을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좀 여기선 가장 멀리서 온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아침에 내려왔고요. 그래서 다행히 KTX가 정말 빠르게 여기까지 안내해 줬는데요. 앞서서 두 분이 너무 발표를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하면 참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발표할 내용은 그러면 수소 전주기 산업에서 지금 현재 활용 부분에 있어서 가장 활용도가 있고 가장 기술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은 연료전지의 어떤 역할이나 그동안의 어떤 산업계 기여한 바를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연료전지 활용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될 건지, 수소가 들어오면 어떻게 활용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뎁스 있게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료전지 장점은 많이들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부산에는 지금 부산그린 에너지가 2017년부터 상호음전을 해서 지금 전기와 열을 잘 공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단 크게 네 가지의 연료전지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분산에너지의 특성인데요. 이 분산에너지라는 것이 결국에는 수요지 인근에 발전소가 있어야 됩니다. 적시에 전기를 공급해야지 되고요. 더불어 열도 공급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게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물론 이제 수도권에 한 절반 정도 많이 깔려 있고요. 부산에는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한 40메가 정도 깔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부산이라는 입지에서 저희가 지금 앞서 말씀하셨듯이 AIDC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항만이라든지 결국에는 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활용단이 없으면 사실 수소를 아무리 많이 가져오고 저장한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같이 할 수 있는 산업으로 연료전지가 있고, 그 사례로 보시면은 지금 경기도 쪽에 보면 남동발전의 분당 연료전지가 처음부터 100메가, 200메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5메가, 10메가 확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미국에서도 데이터 센터를 갑자기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 이유가 LNG 터빈 발전소는 한 번 짓는데 몇 년씩 걸립니다. 근데 지금 연료전지는 인허가 이슈를 제외한다고 보면 사실 90일, 반년이면 메가급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산에너지 특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그리고 운영 유연성 부분입니다. 앞서서 ESS의 어떤 장점과 저희도 같이 할 수 있는 장점입니다. ESS는 초응동을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으로 1차 예비력이라든지 이런 용으로는 충분히 연료전지가 활용할 수 있고요. 지금 봄철을 굉장히 심했습니다. 출력 제어가. 그래서 지금 출력 제어를 부산 쪽에서도 많이 했고요. 사실 처음에는 연료전지가 경직성이라는 이슈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유연성 전원으로서 입증이 되고 있고 실제로 출력 제어로서 개통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 전환의 편의성인데요. 지금은 천연가스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생가스가 일부 있긴 한데요. 만약에 추후에 바이오 수소라든지 아니면 그린 수소라든지, 그리고 또 한소원 계시니까 핑크 수소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다른 수소 활용 분야에서는 연료 전환을 하려고 하면 조금의 이슈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료전지는 지금 이미 청정수소는 아니더라도 부생수소로 잘 돌아가고 있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부생수소로 깔려 있어서 일부 온실가스가 나오긴 하지만 추후에 청정수소 시장이 이제 오픈됐을 때는 즉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탄소 전환으로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활용의 확장성입니다. 왜냐하면 연료전지가 단순히 메가급만 있는 게 아니고 킬로와트, 1kg, 10kg, 100kg, 500kg 다양하게 지금 있기 때문에
이걸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은 정말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건 지금 현재는 군수, 뭐 발전소, 모빌리티, 선박, 항공기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간 발전 산업 환경 측면 성과에 대해서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정부에서 뭐 많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RPS 사업으로 해서 지금 1.2기가 정도 좀 깔려 있고요, 전국에. 그래서 지금 HPS로 넘어가고 있고 HPS 시장에서도 이제 뭐 부산에서도 매년 이제 한두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전엔 처음에는 이제 경제성 때문에 좀 용량이 큰 사업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현재는 신메가 이하급들이 대부분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분산형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그리고 발전소 하면 외곽이잖아요. 근데 외곽이 아니라 도심지, 정말 아파트에서 5km, 10km에 설치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시에 분산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물론 지금은 변전소에 몰리기 때문에 분산 전원으로 딱히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만약에 이제 저희가 분산 특구가 활성화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연료전지가 산업단지나 도심지에서 적절히 분산 전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연료전지사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결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수출에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조만간 수출 실적도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두산 피어셀, SK 에코플랜트, HD 하이드로젠, 뭐 미코파워에서 한 2조 정도 투자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 좀 더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말씀드린 거 아마도 부산 쪽은 지금 부산그린에너지하고 뭐 정관에너지 그다음 명지 여기서 이제 PFC를 쓰기 때문에 폐열을 활용해서 지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열 수급의 안정성을 가격의 안정성을 좀 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건 넘어가고요. 잠시만요. 이 부분은 이제 연료전지라는 기술이 스택 기술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많은데요. 이걸 양산하는 기술은 전 세계 10곳도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국에서 3곳, 4곳 많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양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뭐 연료전지 기술이 있다고 하면 뭐 유럽이나 일본이나 그런 굉장히 소규모 그 단위셀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벌크업을 해서 발전용으로 이미 확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운영 데이터가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이게 단순히 뭐 10kg짜리를 10개 붙였다고 해서 100kg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정말 병렬에 돼 있는 설비에 대해서 운영 노하우가 정말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미국이 정말 지금 데이터 센터 이슈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연료전지 산업이 크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정책적으로 굉장히 많이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작년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수소차 세계 1위를 뺏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 심지어는 태양광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수전해를 거쳐서 그린 수소를 쓰고 활용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정말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사실 한국 산업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경쟁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이제 시간이 이제 한 절반 정도 남아서 과연 연료전지로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저희 협회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업계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중에 많은 부분이 좀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요. 먼저 산업 부분에서는 AI DC 부분입니다. 지금 왜 필요하냐면 개통이 연결이 되기 힘듭니다. 새롭게 개통을 연결하는 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료전지는 사실 가스 배관망만 있으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고요. 근데 안정적으로 연료 공급이 되고 안전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료전지로서의 AI 데이터 센터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청정수소로 바뀌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무탄소 전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당장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청정수소가 데이터 센터로 들어간다는 게 아직은 먼 일일 수 있지만 정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고, 미래를 위해서 데이터 센터 안에 연료전지나 아니면 수소 엔진 뭐 등 ESS 다양한 전원들이 들어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 산업, 이게 열이 지금 당장은 지금 BFC가 대부분이 열 공급을 하는데요. 그게 한 100도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배열이. 근데 이제 다른 타입 같은 경우는 뭐 스팀도 나온다고 합니다. 250도 정도의 스팀도 나온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부산 산업단지 안에는 열을 사용하는 지역에 연료전지를 자가용으로 쓰면서 열도 자가용으로 쓸 수 있는 충분한 옵션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 부분입니다. 앞서 보였듯이 연료전지를 청정수소로 바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바이오가스, 지금 이번 정권 들어서 지금 기후부에서 굉장히 열심히 뛰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바이오가스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해외에서 바이오 수소를 가져오는 사업도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가스가 쓰게 되면 아리백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가스가 얼마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나오는 사이트에 소규모 연료전지를 설치해서 자가용으로서 전기를 스스로 쓰고 열을 활용하게 되면서 아리백에 달성하는 그런 역할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정 건물용에서도 많이 쓰여졌는데, 사실 가정 건물용은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설치하고 좀 안 돌아간다는 이슈들이 있어서 좀 많은 뭐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사실 가정이나 건물에 들어가게 되면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굉장히 저렴하고요. 근데 다만 앞으로는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아마도 가스요금, 전기요금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를 좀 많이 쓰는 가정, 그러니까 피크 뭐 3단계나 2단계를 좀 쓰는 가정에서는 좀 연료전지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이나 노지시설 이런 데에 좀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통 안정화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력제용으로 좀 이미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서 이제 교수님께서 수송 부분에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뭐 지금 선박, 항만, 항공, 뭐 건설 기계 탄소에 대한 이슈가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 게 좀 선박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선박은 지금 선박 자체 내 암모니아 선박이라든지 등등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거는 항만입니다. 항만에서 쓰는 거 자체도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항만에서도 수소를 활용해서 친환경 전기를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만에 있는 전기, 그다음에 정박적인 설비, 뒤에 설명되겠지만 거기에는 선박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 그다음에 건설기계, 지게차 뭐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동식 연료전지 발전기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뭐 정부에서도 좀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은 부분인데, 이동식 연료전지 발전기가 왜 필요하냐면요. 친환경 버스, 전기 버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기 버스를 충전할 시설이 인프라가 없고요. 그 벌크업을 급속이나 이런 걸 설치하게 되면 결국은 개통망을 다시 개편해야 됩니다. 근데 그 개편하는 게 아니라 연료전지를 갖다 놓고 바로 거기서 충전기로 연결을 하게 되면 사실 개통망을 증설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이거에 대해서 인증 표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국내에서 생산조차 못한 상황이지만 거꾸로 미국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하고 있는 산업이라다 보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 좀 제도 개선이 있으면 국내 시장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정말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료전지, 데이터 센터, 뭐 기계, 산업 부분 뭐든지 다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인데요. 그 중에서 AI 데이터 센터 사례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연료전지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총 4단계 백업 준비를 합니다. 보통 개통을 변전소 2개 각각 다른 곳에 설치를 하고요.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ESS나 UPS를 달고요. 그 다음에 디젤 발전기를 해서 4단계 백업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근데 지금 개통에 대한 포화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데이터 센터를 지금 설치하는 게 전기를 공급 못 받아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 경우를 연료전지와 가스 엔진으로 1차와 2차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개통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연료전지나 가스 엔진을 사용하면서 안정적으로 사용하면서 추후에 청정수소 바뀌면 데이터 센터도 이제 건물용이나 온실가스 이슈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슈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료전지사들이 그 사업 모델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료전지 하면 지금 뭐 다 좋은 말만 말씀드리는데 왜 이러면 그러면 설치가 안 됐냐? 왜 데이터 센터 당장 안 됐냐? 아직은 조금 비쌉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너무 쌉니다. 근데 지금 전기요금은 사실 산업용 요금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아마도 2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지금 연료전지가 LCOE가 한 220원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산업계도 조금 더 노력하고 일단 시장이 뭔가 또 개편이 조금 돼서 전기요금이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하면 분명히 연료전지의 시장이 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선박 부분을 좀 여기 부산이다 보니까요. 선박 부분에 대해 지금 여기 지금 표에 보시면 선박 연료전지 공급 규모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내 선박사인 HD 쪽에서 받은 자료긴 합니다. HD가 우리나라 어쨌든 선박에 대해서 가장 탑으로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연료전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 실제로 선박에다가 넣어서 국내에 있는 선박은 다 반영하려고 하고요. 그 물량이 추가되면 수출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규모로 보면 지금 독특하네요. 네, 공급 규모가 한 540까지 그러니까 0.5기가 정도로 늘어나게 되면 지금 시장이 뭐 기가급으로 뭐 늘어난다고 하지만은 지금 그 정도는 아니고요. 매년 미국에서 한 200메가, 300메가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 시장을 그러니까 선박에 있는 시장을 우리가 다 선도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수님도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고 또 저희 여기 오신 연구원님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면 또 저희 산업이 좀 많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요 마무리하고요. 지금 여기가 저희 다 연구원님들도 대부분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업 모델로 많은 거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기술이나 이런 어떤 시에서의 투자, 그 다음에 연구원에서 R&D 이런 게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같이 노력을 해주시고요. 수소가 정말 물론 바로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 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함께 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